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혹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나이가 드니까 당뇨가 생길까봐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운동이 당뇨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나이도 있고 몸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거야? 하며 막막하셨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당뇨병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운동들이거든요. 왜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몸의 혈당, 즉 피 속의 설탕 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제2형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이 왜 당뇨에 좋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 에너지로 혈액 속의 설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들은 미국의 건강 매체인 이티스낫댓에서 당뇨병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한 것들이에요. 모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당뇨병에 효과적인 5가지 운동.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에이, 걷기가 무슨 운동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걷기야말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돈이 들지 않아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면 되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식사를 하고 난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30분씩 동네를 산책했는데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이나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죠. 걷기를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고 혹시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나 자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 건강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수영이에요. 나이도 있는데 수영을 어떻게 해? 하실 수도 있지만 수영만큼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운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관절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아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팔, 다리, 몸통을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의 근육이 모두 움직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그만큼 혈당도 많이 떨어져요. 꼭 저병이나 자유형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영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니까 이런 면에서도 수영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그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소에도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해요.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이 열쇠가 더 잘 맞게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물병이나 쌀포대를 이용해서도 충분해요. 아니면 맨몸으로 하는 운동들도 좋아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세요. 10개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쿼트예요. 스쿼트는 사실 근력 운동의 한 종류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스쿼트가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좋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에요. 스쿼트는 바로 이 큰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큰 근육이 움직이면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쓰고 혈당도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스쿼트의 또 다른 장점은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나는 동작, 이런 것들이 모두 스쿼트 동작이거든요.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스쿼트를 할 때는 다음 점들을 주의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깊게 앉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돼요. 하루에 10개씩 3번만 해도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개, 점심 먹고 10개, 저녁 먹고 10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부담도 없고 효과도 좋아요. 마지막 5번째는 춤이에요. 춤을 춰?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춤만큼 재미있고 효과적인 운동도 없어요. 춤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팔다리를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에요. 춤을 출 때는 팔을 위아래로 흔들고 다리로는 스텝을 밟고 몸통도 좌우로 흔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신을 사용하면 혈당이 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돼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건강 댄스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트로트 댄스, 실버 댄스, 아쿠아 댄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져요. 혹시 혼자 하기가 부끄럽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춤을 추면 더 재미있고 가족 간의 정도 더 깊어져요. 아니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야? 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 본인에게 맞는 운동 선택하기. 먼저 본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수영이나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나 근력 운동을 추천해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운동이 지겹고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춤을 추천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모든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에요. 2단계 작게 시작하기.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3일도 못 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는 하루 10분부터, 스쿼트는 5개부터, 근력 운동은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도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몸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3단계 안전하게 운동하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혈당 조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운동 전후에 혈당을 재보는 것도 좋아요.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 후에는 발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4단계 꾸준히 실천하기. 운동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혈당 변화는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힘이 나거든요. 혹시 며칠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 어떠셨나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더 건강해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억하세요. 걷기, 수영, 근력 운동, 스쿼트, 춤. 이 5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생활을 선물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